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한국사 내용 외우기 어려우신 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 언니예요. 오늘은 제가 한국사 공부할 때 만든 야매암기법 2탄을 준비했어요. 들으면서 좀 황당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억에는 더 잘 남으실 거예요. 저 믿으시죠?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암기법 2탄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대사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고고! 고고! 자, 1번. 1910년대 항일 비밀결사 단체 중에 독립의 군부는 고종의 의리 있는 비밀결사 단체다 라고 기억하기. 의 군부는 고종과 정말 친한 의리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고종이 임병찬에게 비밀 지령을 내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단체가 특이하게도 왕정 복구하자, 고종을 복위시키자 이런 내용들을 주장한 것이었답니다. 다음으로 2번. 북간도에 있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외우기.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에 있던 민족들이 독립운동 기지가 많았던 서간도와 북간도로 많이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간도는 만주 남쪽이니까 따뜻했고 북간도는 만주 위쪽에 있으니까 차갑고 추워서 사람들이 잘 안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북간도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조선인들을 많이 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홍보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북간도로 오세요. 북간도로 오면 간단한 서명만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지원을 다 해주겠다. 북간도에 와. 그리고 간단 서명만 해. 우리가 지원 다 해줄게.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북간도는 간단 서명, 서전 서숙과 명동학교가 있었다 라고 기억해보세요. 우와, 엄마! 우리 그럼 북간도 가자! 그래, 우리 당장 집 사자! 다음으로 3번. 대한광복군 정부가 왜 1914년도에 수립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연해주에 있었던 이상설과 이동희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뜻이 맞았기 때문에 1914년도에 수립을 한 거예요. 식사? 14? 그래서 1914년. 식사하다가 야 너도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하고 싶었어? 야 나도 하고 싶었어. 야 나도. 그래서 1914년.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은 이상설이었고 부통령은 이동이었다 라고 기억하기. 4번. 대동단결선언과 대한독립선언 이름 구분하기. 1917년도에 상하이에서 했던 대동단결선언은 강력한 군대가 없었던 신한혁명당에서 주장을 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언 이름을 우리끼리 크게 단결하자는 의미에서 대동단결선언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1919년도에 만주에서 했던 대한독립선언은 만주에 무장단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쫄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대한독립선언이라는 용어를 당당하게 쓴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선언의 이름과 연도를 구분해서 기억해주세요. 네.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왜 국민대표회의를 1923년도에 한 줄 아세요? 아니요? 서로 계속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우리 삼겹살 먹으면서 임시정부의 미래에 대해 회의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1923년에 회의를 한 거예요. 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더 결론이 빨리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삼겹살 먹으면서 회의해보자. 1923년에 회의를 했다. 국민대표회의. 다음으로 6번. 6.10 만세운동이 왜 1926년에 일어난 줄 아세요? 1926년에 6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6년이잖아요. 제 손동작 보이시나요?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에요. 그래서 6.19 만세운동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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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와 6을 만세!
만세 해서 1926년에 일어났다 라고 기억하기. 다음으로 7번 한인애국단 의사들 일거활동 기억할 때 봉삼이로 기억하기. 봉삼이의 뜻이 뭐냐면 봉창이랑 봉길이가 둘 다 1932년도에 의거를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봉 두 명이 봉이잖아요. 그래서 봉 32년도니까 32 봉삼이. 옛날에 저희 동네에 봉삼이 칼국수집이 있었거든요. 그 칼국수집 이름을 떠올리면서 노래하듯이 봉삼이 이렇게 연상을 시켜보세요. 봉삼이. 다음으로 8번 만주에 있었던 삼부 명칭 참정신으로 외우기. 자유시 참변 후에 만주의 여러 부대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대한통일부를 거쳐서 참정신 3부로 통합이 됐잖아요. 이거를 지도를 떠올리면서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참정신으로 기억을 해보세요. 참정신, 참된 정신을 가지고 참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합쳐보자 라고 해서 통합이 된 거라서 3부는 참정신. 1923년 참의부, 1924년 정의부, 1925년 신민부, 참정신. 다음으로 9번 이런 참정신 3부가 나중에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으로 개편이 돼요. 혁신의회가 혁신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혁신적이었던 이름인 한국이라는 명칭을 쓴 거라고 외우고, 반대로 국민부는 혁신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니라서 명칭에 조선이 들어간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으로 개편됐다고 생각하기. 다음으로 10번 한국독립군 항일전 이름 외울 때 이렇게 외워보세요. 야, 동지야. 일본한테 호로로로로로 라고 놀리면서 쌍싸자 대령해.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 라고 암기하기.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이랑 편먹고 일본이랑 싸웠잖아요. 그때 이기려고 일본한테 막 호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놀려서 이렇게 정신을 혼을 다 빼놓고 돌로 만든 쌍사자 모형을 막 던졌대요. 거기에서 이제 연상을 하시면 돼요. 중국 호로군이랑 편먹었다. 호로로로로. 동지야 할 때 동경성 전투, 그 다음에 쌍성보 전투, 쌍사자 모형, 조선혁명군 양세봉의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 외우는 방법. 양세봉 장군이 싸우다가 너무 우리 편이 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하들한테. 영 흥이 안 나네. 흥나게 한번 싸워보자 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릉가 전투, 경성 전투. 다음으로 11번 정말 자주 나오는 신간의 연도 외우는 방법. 1927년 우리 둘이 합치면 럭키 세븐의 행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둘이 합쳐볼래? 행운이 일어나도록? 라고 해서 합친 거예요. 우리 둘이 합쳐서 행운을 만들어 보자. 7. 우리 둘이 7을 만들어 보자. 럭키 세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1927년. 다음으로 12번.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된 연도가 왜 1924년인 줄 아세요? 노동자와 농민을 24시간 동안 일시키면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24년도에 노동자와 농민이 동맹을 맺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으로 13번. 박용만 씨가 왜 하필 무장 독립운동단체를 하와이에 설립했을까? 돈이 많이 필요해서. 맞아요. 왜냐면 낮에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면서 자금을 모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미국 동포들이 설립한 애국 단체들은 샌프란시스코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박용만만 특이하게 하와이에다가 세웠잖아요. 대조선 국민군단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단체가 무장 독립운동 단체다 보니까 무장단체는 군사훈련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하와이에서 설립했다고 기억하기. 사탕수수 공장이 있던 하와이에서 설립한 이유.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네. 14번. 조선어 학회 사건이 왜 1942년에 일어난 줄 아세요?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사이 좋게 조선어를 연구하니까 일본인들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이를 갈라놓을 거야 하면서 누명씌워서 감옥에 구속시켰거든요. 결국 회원들 4.2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1942년 4.2. 15번 한국사를 실증사학으로 연구했던 역사학자 이름 외우기. 이 병도 손으로 실증적으로 진단하겠어. 그래서 이 병도 손진태 진단학회. 한국사 연구할 때 마치 이 병을 손으로 진단하듯이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실증사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단학회. 그래서 한 번 더 뭐다?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은 진단학회 사람이었고 이 역사학자들의 연구 특징은 실증적이었다. 다음으로 16번 사회경제사학자인 백나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100개 넘는 기술을 가진 백이민족이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전혀 정체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고대 수준에 정체돼 있지 않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나문. 백나무는 조선경제사 그리고 조선봉건사의 경제사를 적었다. 라고 연상하기. 왜 그러신지 알겠죠? 우리는 100개 넘는 기술을 가진 백이민족이기 때문입니다. 17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요거를 여훈영, 안재홍 이 두 명이 결성했는데요. 왜 하필 여운영과 안재홍이 조선건준위를 결성한 줄 아세요? 여운영과 안재홍이 공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벤치에 있던 여운영이 안재홍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새로운 조선을 만들기 위해 여기 한번 앉아봐잉. 여기 한번 앉아봐잉. 여기 한번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 둘이 대화를 해서 결성된 거라서 그래요. 여기 한번 앉아봐. 여운영, 안재홍. 다음으로 18번. 좌우합작운동은 왜 하필 김규식과 여운영이었을까? 좌우합작한다는 거 꽤 구식스러운 생각이지만 여운이 남네. 어이가 없네. 여운이 남네. 그래서 김규식, 여운형. 구식스러운 생각이지만 여운이 남네. 김규식, 여운형. 다음으로 19번.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왜 1948년 9월에 공포된 줄 아세요? 나라를 사사롭게 팔아먹는 사람 구분하는 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나라를 사사롭게 팔아먹는 사람 구분해서 처벌하는 법. 그래서 489, 48년 9월. 다음으로 20번. 1949년 6월에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하셨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마음 아픈 사고예요. 그래서 49년 6월. 사투리 중에 뭐뭐예요 라고 끝나는 말투가 있어요. 그 말투를 떠올리면서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한 사건은 비극적인 사고예요. 49년 6월. 그리고 농지개혁법 제정연도도 같이 쌍으로 외우기 위해서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진 것도 사구예요 라고 기억하기. 물론 농지개혁법은 실제로 좋은 법이었지만 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무상분배를 했으면 농민한테 더 이득일 텐데 농지개혁법을 유상분배로 만든 것은 사고예요 라고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49년 6월에 김구 선생님 암살 그리고 농지개혁법 제정. 다음으로 21번. 4.4.5입 개헌 연도가 왜 1954년인 줄 아세요? 4.4.5입 개헌은 숫자 5 이상은 끌어올리고 4 이하는 버리는 반올림의 논리를 나쁘게 이용한 개헌이었잖아요. 그래서 5 이상의 숫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4 이하의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1954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5를 앞에다 썼잖아요. 4보다. 그래서 1954년. 다음으로 22번. 진보당 사건이 왜 1958년에 일어난 줄 아세요? 이승만 정부가 조봉암 오파 여기 웬일이야? 조봉암 오파 꼬투리 잡으려고 일으킨 사건이다. 그래서 1958년. 오빠! 어디가? 오빠! 다음으로 23번. 10월 유신을 선포한 연도가 왜 1972년인 줄 아세요? 옛날에 이효리 언니 노래 제목 중에 치리치리 뺑뺑 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치리치리 뺑뺑!
아, 찌릿찌릿 뱅뱅. 그 노래 내용이 대략적으로 나한테 간섭하지 마.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나대로 살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도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치리치리 뺑뺑. 아무도 내 말에 거역하지 마. 난 유신 선포할 거야. 치리치리 뺑뺑. 치리치리 뺑뺑. 7272 뱅뱅. 7272 7272 뱅뱅이라서 72년. 다음으로 24번. 금융실명제를 왜 1993년에 실시한 줄 아세요? 고3 애들 수능 끝난 기념으로 금융사 와서 실명으로 통장 만들어 라고 했기 때문에 1993년이에요. 고3이니까 93. 93 애들 수능 끝나면 기념으로 금융사 와서 실명으로 통장 만들어. 그래서 93년.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으로 25번. 박정희 정부 때 했던 7.4 남북 공동성명은 제평민의 원칙이다 라고 외우기. 자, 평민들아. 제평민들의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사이좋게 통일에 합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기로 했어. 그래서 제평민. 요! 다음으로 26번. 전두환 정부 때 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1985년에 한 줄 아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산가족 여러분, 바로 고향 갑시다잉. 바로 85년. 바로는 바로. 그러니까 1985년. 27번.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를 도입한 연도가 왜 1969년인 줄 아세요? 중학교 입학할 때 시험 안 치고 싶었던 아이들의 욕구를 채운 제도라서. 그래서 69년 욕구를 채웠다 69년. 1969년. 봤어? 시험 안 친다. 예! 중학교 그냥 들어간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내년 국가직 시험이 대략 5개월, 지방직 시험은 대략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페이스 조절 잘 하시면서 쭉쭉 정진해 나갑시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여러분의 공시길, 예나가 함께 달려갈게요.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